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학교가 멈춰섰습니다.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렀습니다. 교권 회복을 외치면서 이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날을 맞아 교사들이 집단 병가 연가를 냈습니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일반 교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 등이 진행되면서 학부모들 혼란도 있었습니다.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오늘 아침 소속 교사 16명이 모두 병가를 냈습니다. 정상 수업이 불가능했지만 등교한 학생들을 돌려보낼 수 없어 돌봄 위주로 운영됐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등교 30분 전 긴급 휴업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단축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임시 휴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날까지 할까봐 마음 왔다 했었고 학교도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아침 결과 보고 좀 급하게 올리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방과 후 수업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일하고 지금 온 거라서 또 가야 돼요. 상당수의 교사들이 오늘 병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초등학교들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8단도 있고 7단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절반이 채 안 나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연가 등을 내고 출근하지 않은 교사는 부산이 1,600여 명, 경남 1,300여 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량 휴업을 실시한 초등학교도 당초 예상보다 7곳이 늘어 3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반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많았고 단축 수업으로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등하원도 혼자 해야 되는 저학년들은 더더욱 의도는 좋으나 뭔가 그 방법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육 공백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하루라도 죽으면 안 돼. 주님께 그 일을 찾으셨어. 이런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장학사, 장학관 등 900여 명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후 7시부터는 전국 교대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희 기자, 예비 교사들인데요. 이 교대 학생들 많이들 참석했습니까? 네, 이곳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조금 전부터 추모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비교사 600여 명이 모여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는데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오늘 촛불문화제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앞에 선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엔 5만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의사당대로는 물론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까지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사들은 검은 옷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진상규명이 추모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오늘 집회에선 숨진 교사를 기리는 94초 침묵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94초간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침묵.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지만 네가 마음 아파하면 안 되니 엄마 아빠는 슬퍼도 꾹 참으며 견뎌볼게.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3만여 명이 추가로 모여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는데요. 집회 참석자들은 공교육의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어 연가나 병가 등을 쓰고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교실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숨진 교사가 재직했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 앞 운동장엔 국화꽃을 든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운동장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희초 측은 오늘을 학교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사들은 집단 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병가나 연가를 내고 단체 행동에 동참한 교원을 징계하겠다는데요. 하지만 이 중징계까지 갈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숨진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추모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오늘도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파면 등 중징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라면서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경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이 짙은 데다 당일 병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시협에 대해서는 뭐 처벌하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결정돼 있는 건 아니네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내부에선 병가를 낸 교원을 모두 조사하기보다는 집단 행위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 위주로 살펴보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본에서 친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윤 의원은 친북단체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로 보낸 공문엔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일정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 출장 협조를 요청하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출장 일정에 지난 1일 참석한 행사명을 간또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으로 썼습니다. 간또와 도쿄는 북한식 표현으로 여당은 윤 의원이 친북 성향의 행사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되자 총련 행사인지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공문에 행사 주최자로 간또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썼는데 행사 포스터를 보면 윤 의원이 쓴 위원회는 없고 총련 이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공문을 SNS에 공개하며 국회 사무처와 외교부를 속인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이 공문에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한 공무 국외 여행으로 참석한다고 한 점도 논란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윤 의원의 이번 활동은 국회 사무처가 규정한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출장은 그 총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적인 출장이잖아요, 그죠? 예, 사적인 갔습니다. 출장에 의전 차량을 뭐 공항에서 숙소까지든 뭐 공항에서 어디까지든 이게 지원하는 건 사적인 출장에 지원하는 국민 정서에 안 맞거든요.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일본 민단은 담화문을 내고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반국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미향 의원의 친북 성향 행사 참석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장관도 일제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을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 내렸던 단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란 표현을 들으며 반국가 단체 행사에 끝까지 앉아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들도 일제히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네, 현행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남북 교류 협력법상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도 북한 주민으로 보고 사전 신고 없이 만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해 윤 의원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의혹이 제기됐죠. 대장동 의혹 방향을 윤석열 후보로 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만배 씨가 그 인터뷰를 한 뒤 이 주변에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인터뷰한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검찰은 해당 인터뷰에 등장하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로부터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아님 말고식 계획까지 세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10월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은 자신에게 형은 저 멀리 사건을 끌고 갈 거다.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라며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말했단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대선 국면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로잡든 뭘 하든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책임 소재를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려도 선거에서 이기면 책임질 일 없을 거란 취지입니다. 실제로 해당 인터뷰 이후 민주당의 집중 포화는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습니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이후 책 3권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20년 만에 만났다는 신 전 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대장동 사업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인터뷰 몇 달 전부터 김만배 씨가 100억 원을 들여 언론인 재단을 만든 뒤 신 전 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김만배 씨의 대선 전 해당 인터뷰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면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보도한 매체는 폐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선 직전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매체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네. 이 위원장이 지적한 보도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신앙림 전 위원장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입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조사받을 당시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우영이냐며 말을 걸었고 다른 검사가 몇 가지를 묻고는 보내줬다며 이후 사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다음 날 MBC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앞서 2월에는 JTBC가 남욱 조우영 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신앙림 씨 간 금전 거래는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여당과 방통위원장의 공격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검찰 수사도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슈가 커지는 이유, 바로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잠시 대선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간의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김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인 조우형 씨를 만난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했고 그때의 부당 대출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마자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죠. 특정 가해자 중에 일부를 봐줬던 그 돈이 지금 오늘날 이 대장동 사건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주장은 거짓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공개는 대선 사흘 전에 됐지만 저 인터뷰는 그보다 훨씬 전에 했다는 거죠, 지금. 네, 인터뷰 시점은요, 대선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만배 씨가 신 씨를 만나서 허위 인터뷰를 한 건 2021년 9월인데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직후입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시선이 집중된 상태였죠. 당시 김만배 씨와 이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의 관계만 부각되던 상황에서 김 씨가 2011년 사건을 끄집어낸 겁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이야기를 구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어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프레임을 지금 말한 대로 바꾸려고 허위 인터뷰를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새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조우형 씨는요,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와 인터뷰를 한 직후에 본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대선 국면이 다 끝나면 이미 사실을 바로잡을 상황이 끝난다.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려고 가짜 인터뷰를 기획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연일 이렇게 공격했죠.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3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대선은 끝났습니다. 그죠? 네. 검찰이 지금 다시 수사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책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저런 취지 등을 포함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돼 있는 김만배 씨, 사흘 뒤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는데요. 검찰은 이 건으로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조만간 신학림 씨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배후를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선 사흘 전 나온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씨의 1인 플레이인지 혹은 배후에 어떤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는지도 검찰이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이죠. 이 대표, 오늘은 물론 이번 주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단식 5일째를 맞아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내일부터 공개 발언을 줄일 방침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일본, 중국 해양 전문가들과 화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날짜에 맞춰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가 갈 수 없다는 근거로 냈던 일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주는 검찰에 출석할 수 없고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단식 5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내일부터 공개 발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단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력이 많이 손상되고 있고. 단식 농성장에는 지지자들과 야권 원로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400번이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2번 연속 불출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부르는 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3번 불출석, 더 이상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오늘 오전 10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구인영장을 집행했을 사안. 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재판, 국회 일정 등을 종합해 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에 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겁니다.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3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6, 7일 등 이번 주 중 출석을 통보하거나 추가로 다음 주 중 하루를 지정해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 아예 이 대표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출석을 요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실질적인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사법방해 의혹으로 조사가 예정됐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빨리 이 대표 측에 추가 날짜를 통보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의 변수로도 꼽혔던 검찰 고위직 인사 오늘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사단이 유임되거나 보강되거나 전면 배치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는 윤석열 사단 전면 재배치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엔 송경호 검사장이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송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쌍방울그룹의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엔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2017년 다스 의혹 수사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강단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 비리를 수사하고 여의도 정치인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습니다. 김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김유철 검사는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측근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 센 칼잡이를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기지 않는다며 정적 제거하고 야당 탄압하는 데 인사권 남용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균 검사장은 7일 부임하고 이후 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가 단행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사태 재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 본인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복현 원장, 김 의원을 불법의 수혜자로 규정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인펀드 특혜 환매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환매 자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거는 제가 꼭 그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특혜 환매 수혜자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불법 수익의 수혜자로 규정했습니다. 모두가 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다 이게 문제가 없으니 어쨌든 좀만 참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이 났는데 누가 지금 구명조끼 하나를 들고 뛰어내리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습니다. 이 원장은 국회의원이 불법의 수익자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공세를 퍼붓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원장님 대답이 약간 애매해요. 안 애매합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수탁자가 요구한 게 아닌지. 아니 왜 딴 얘기를 하세요?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질문엔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김상희 의원 측은 이 원장의 답변을 더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열한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단식 중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뭘 먹고 있습니다. 네 글자가 뭘까요? 네, 바로 CCTV입니다. 그런데 단식 농성장에 CCTV가 있어요? 네, 진짜 CCTV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먹는 걸 일일이 다 확인시켜줍니다. 지금 이거 갖다 놨다고 먹을 건 줄 알고. 네,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소금이라고. 그거 여기다 놓고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소금인지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네, 여당이 계속해서 이 단식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뼈 있는 말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모습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좋은 병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무합대사가 한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자기들이 계속 그래왔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농성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지자들이 인형이나 귀마개 등 선물들을 챙겨서 이 농성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백에 뭘 넣어서도 오던데요. 네, 자세히 보면 이 죽 쇼핑백인데요. 이 음식물로 오해받을까 봐 바로 뭔지 보여줬습니다. 물입니다, 물. 죽이 아니고. 물. 꺼내고 이렇게 딱. 이 대표 목소리가 꽤 많이 작아졌어요. 네, 이 지난주에 비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이해찬 전 대표 등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두 사람 비슷한 듯 달라요? 네, 오늘부터 채널A가 매일 아침 8시 온라인에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을 시작했는데요. 첫 게스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한 부분부터 볼까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기업이 결국 나라의 성장,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세요. 저하고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면이 참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약자나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더라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하더군요. 네, 그러고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후 첫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도 옆에 오 시장이 있었죠. 오
부당 선생님 기념관 서울 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일 잘하죠? 그런데 아까 제목에서 비슷한 듯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건 뭘까요? 네,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는데요.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과거와 관련된 논쟁보다는 미래로 가줬으면 좋겠다. 지나간 거 자꾸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아이 취직되게 해달라. 저는 그런 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네, 오 시장 이념 전쟁보단 당장 먹고 사는 것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대통령과 서울시장 워낙 중요한 자리죠. 민생 문제 앞에서만은 일심동체였으면 합니다. 네, 방점이 조금 다르긴 하군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 립스틱 같은 입술 화장품이 요즘 해외에서 인기 폭발입니다. 수출국도 125개로 늘어나면서 올해 7월까지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건지 신선미 기자가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서울 한 면세점의 화장품 매장에 관광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 색깔의 립스틱을 손등에 쓱쓱 발라보면서 앞다퉈 제품을 고릅니다. 第一个是种类比较多，然后第二个是比较好看，然后第三个就是比较便宜。 K-팝을 필두로 한 한류 열풍은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더욱 키웠습니다. 제시카 사용 립스틱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 후에 샀어요. 립스틱뿐 아니라 다양하게 출시된 입술 제품들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When I use lip balm in Europe, I need to wear it so many times because it's not working. But with here, I use it one time and so many hours is good. 올해 7월까지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은 1억 9,800만 달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중량은 3,415톤으로 립스틱 약 1억 2,200만 개 분량입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수출량의 86%에 달합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이 42.2%로 가장 높았고 일본, 중국, 베트남, 프랑스가 뒤따랐습니다. 수출국도 125개국으로 최다인데 룩셈부르크처럼 새롭게 시장을 개척한 나라도 있습니다. K뷰티 인기에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까지 열리면서 명동상권 화장품 전문 매장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 최근 한 달 사이 명동상권 화장품 전문 매장은 외국인 매출만 1년 전과 비교해 7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화장 수요가 늘고 K 콘텐츠 영향력도 커지며 K 립스틱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국에서는 명동이라고 불리는 번화가에서 외국인 관광객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을 찾는 여행객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30% 수준입니다.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자칫 간첩으로 몰릴까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징산공원. 작은 성을 내려다보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중국의 명동으로 불리던 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3세기부터 상업지구로 만들어진 왕푸진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필수 코스였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고 관광도 재개됐지만 이 거리에선 여전히 중국인들 목소리만 들립니다. 最近不太多。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을 다녀간 해외 여행객은 844만 명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100만 명에서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반간첩법 시행 후 SNS를 통해 간첩 식별법까지 교육하는 중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我听说在身边可能就藏着间谍，举报成功能奖50万，真的假的？真的呀！你像北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인민방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선 해마다 예술을 즐기는 버닝맨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수량 20mm에 불과한 비로 진흙범벅이 되는 등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참가자 7만 명이 지금도 사막 한복판에 고립돼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차량 수백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질퍽한 진흙 탓에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This mud turned very slippery and hard to drive on and walk on. 신발에 비닐을 씌워 이동하거나 오리발을 신고 진흙 위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Well, here's what it looks like on your feet. It's horrible. Everything is wet. Everything is muddy. 지난 주말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린 버닝맨 축제장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석 달치 강우량에 해당하는 20mm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참가자 7만여 명이 고립됐고 1명이 숨졌습니다. 텐트는 진흙에 뒤덮였고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You don't expect this kind of rain and the effect, nobody's ever seen this kind of effect in there, ever in the history of 1988 on. 진흙탕을 헤치고 10km 가까이 걸어 차량을 얻어 타고 탈출했다는 경험담도 전해졌습니다. We walk 3 miles now. We got, I think, 5 more. 매년 8월 열리는 버닝맨 축제에선 참가자들이 각자 예술성을 뽐내고 마지막에 모든 조형물들을 불태운 뒤 사막을 떠납니다. 주최 측은 자급자족인 축제 원칙에 따라 음식 등을 나누며 행사장에 머물도록 참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There's no vendors for food, no. There's just a bunch of really nice people that are sharing what they have. I don't think there's any worry that people are going to run out of food or water here. So. 탈출보다는 진흙으로 뒤덮인 이색적인 사막 현장을 즐기는 축제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이런 가운데 카카오 임원이 게임 아이템 1억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구입해서 징계를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노조와 주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카카오 최고 재무책임자가 최근 법인카드로 1억 원어치의 자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상임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심의한 결과 해당 임원에게 지난 1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입니다. 카카오 측은 일반 법인카드가 아니라 직책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포함된 별도의 카드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과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해당 내용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사자를 업무 배제를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카카오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8% 감소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일부 계열사에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화된 실적과 주가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며 주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수정입니다. 네, 환전 거래를 노린 범죄가 최근 닷새 동안 3번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설 환전상은 많은 현금을 다루지만 범죄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주택가. 어제 저녁 6시쯤 3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환전 거래를 위해 4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우리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안화를 송금하자 남성은 줬던 돈을 낚아채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현금이 든 가방을 다시 빼앗은 뒤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환전을 싸게 해주겠다는 중국 SNS 광고를 보고 남성을 만났다며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오가는 환전 거래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평택에선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환전소에 침입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선 중국인 남성이 환전상으로부터 현금 1억 2천만 원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불과 닷새 사이 환전 거래를 노린 절도만 3차례 발생한 겁니다. 나홀로 근무하는 환전소는 위험하지만 밖에서 거래는 아예 속수무책입니다. 미리 도주할 동선을 짜놓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좀 불편하니까 돈 좀 갖다 달라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경찰은 CCTV 역추적 등을 토대로 오늘 오후 영등포 환전거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에 탑니다. 민중미술가로 알려진 이목상 씨가 만든 조형물도 설치돼 있죠. 임 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조형물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의경 연대와 여성단체 회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 앞에 나타난 굴착기. 반대편에선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라색 띠를 공원 곳곳에 두르고 맞섰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오늘 기억의 터 안에 설치된 민중미술가 이목상 씨의 조형물들을 철거할 예정이었습니다. 임 씨가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겁니다. 성추행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이 계속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억의 터 안에 있는 두 작품을 포함해 서울시 관내 작품 6개를 모레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와 여성단체들은 무조건 철거는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위안부 역사 결코 지워지면 안 된다. 이목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그 행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 임 씨의 성추행 범죄는 규탄하지만 기억의 터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철거를 통해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기억의 터 자체나 그 의미를 철거하는 건 아니라며 대체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범인들 가운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전국에 최대 5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왜 고립을 선택했는지, 또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범인들 가운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전국에 최대 5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왜 고립을 선택했는지, 또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째)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고립 생활을 해온 37살 A씨.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하루의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좀 학교 폭력 그런 게 시작되면서부터 은둔이 시작되었고요. 방학 때 3달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창 일하고 사회생활할 나이지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성취한 게 없으니까 나 30에 뭘 했지 이게 기억이 막 가끔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도 사회복지사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학점은행제 강의 듣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취업 실패로 6개월 동안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32살 김지연 씨.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계속 종일 게임을 하다가 씻고 자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걸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은둔 생활은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리적으로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좀 기분이 다운돼 있고요. 자해를 몇 번 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B 씨는 중학생 자녀가 학교도 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한 지 벌써 1년째입니다. 둘째가 그러다가 큰애도 지금 안 나가요. 올해부터요. 엄마 같은 경우는 보통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혼자선 역부족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가정만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전국의 고립 은둔 청년은 최대 5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가정 불화, 학교 폭력, 취업 실패 등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 고립 생활을 하던 외톨이들이 치고 달리며 함께 야구를 합니다. 자립지원센터에서 만난 사이로 조금씩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봅니다.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육체적으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이제 마음적으로도 이제 좀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많이 편해졌고. 긴 시간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정책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1년에서 3년 걸리는 청년의 회복으로 봤을 때는 재고립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외톨이들이 알을 깨는데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이번 주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점점 선선해지겠지만 서울은 낮 동안 31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현재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24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흡터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은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동풍이 불며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해안가로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반 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교가 멈췄습니다. 교권 추락, 이유가 뭘까요? 자, 누구는 내 새끼 지상주의, 학부모 탓을 하고요. 누구는 입시 전쟁이 치열한 초경쟁 사회 탓을, 또 누구는 사교육만 각광받는 교육 구조 탓을 합니다. 물론 다 맞물려 있겠죠. 오늘 공교육 멈춤 이름 달고 집회 열렸는데요. 오늘로 멈춤은 끝내고 새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교육 회복의 시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